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팀장을 맡고 있는 최경목입니다. 오늘 한국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 이런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 그 목차를 보니까 또 제가 1교시를 맡게 되고 찾아가는 CP 설명의 형식을 빌어서 CP 등급 평가에서 지금 주요 변경 내용을 포함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어 2교시에서는 우리 이용기 원장님께서 또 CP 등급 평가 주요 8대 요건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또 강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게 또 최대한 좀 실무적인 정보를 걷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목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법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지금 CP 운영고시 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고 지금 실제 저희가 지금 운영 지침 지금 개정도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CP 등급 평가 개요 그다음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을 거쳐서 또 금년도 CP 등급 평가 일정 안내를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주 12일까지 CP 등급 평가 지금 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 신청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많은 기관, 법인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좀 일정을 좀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Q&A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좀 기업들이 빈번하게 질의하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행령 개정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단은 여기 또 CP에 또 처음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그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내부 준법 시스템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2001년 7월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으며 23년 현재는 7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살펴보면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후 조사 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CEO를 포함한 각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및 확산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역을 보시면은 저희 CP 등급평가제 도입은 2006년에 있었고 이 부분이 2014년에 제도 확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과징금 감형 인센티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침체기를 겪다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다시 과징금 경감 규정이 다시 부활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금 우리 CP 도입에 대한 노력과 비용은 적게, 평가는 쉽고 간편하게, 인센티브는 예전보다 많이 주는 걸 통해서 CP 제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되 어쨌든 과도한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는 이로 인해서 예전에 그 과징금 경감 규정이 폐지된 또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더욱 더 가산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하게, 이런 부분들이 과징금 경감 비율을 2단계로 설정하였다는 부분으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CP 등급 평가에 신청을 해서 평가에 신청했던 기업들은 좀 더 컴플라이언스가
수준을 면밀하게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를 받은 기업이 CP만 도입한 기업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좋은 면을 걷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 우리 또 준비하는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피드백을 항목별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근본 이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CP 운영고시에 지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P 등급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이 등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위에서는 예규로 규율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신청, 자격 요건들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를 살펴보면 과징금 감경 유인부여 기준 및 감경률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최대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며 적용 제의 등을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비용 감면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도 지금 대기업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660만 원을 지금 그 신청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간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평가 기간은 조정원 또는 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간으로 지정하였는데 현재 2010년부터는 지금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P 등급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는데 신청 요건에 대해서, 신청 요건은 우리 그 예전에 그 운영 지침상에도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CP 8대 도입 요건을 갖춰 이를 CP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로 이제 신청 요건을 규율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평가 신청서의 사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나 실적 보고서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현재 대기업 기준으로 22개 평가 지표, 그다음에 66개 세부 측정 지표로 운영했던 CP 등급 평가 제도가 평가 지표 세부 측정 지표 수가 좀 변경됐습니다. 20개로 좀 단순화하였고요. 또 이제 특이 사항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으로만 나눠 있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48개, 공공기관 같은 경우 47개,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0개로 지금 돼 있고, 요건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표가 이제 통폐합되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느냐면, 지금 어쨌든 기업들에게 지금 고지 기간이 워낙 또 짧기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실적 보고서상에 새로 도입되는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에 좀 매년 이제 언급돼 왔던 좀 중첩되는 중첩되는 지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표를 통합하거나 또 전혀 뭐 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척도에 조금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기업들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실무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48개, 47개 한 개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또 정부로부터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그 부분에 실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돼서 한 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설명 넘어갈게요. 예, 다음 보면은 CP 등급 평가 우리 평가 기준 이제 별표 2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PT 슬라이드만 볼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대강만 파악하시고 지금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금 실제 48개로 개편된 평가 기준 및 그다음에 평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다시 업로드 해놨습니다.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교재만 보지 마시고 실제 가이드라인에 변경된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평가 지표는 평가 지표는 좀 간략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세부 측정 지표 하나하나 읽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C1 CP 도입 및 운영 방치 및 수립에 관해서는 세 가지 평가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 최고 경영자의 CP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부분, CP 운영의 기준 및 절차 수립 부분, CP 운영에 관한 회사 내 외부의 공시 공표 부분입니다. C2는 최고 경영진의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그 다음에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입니다.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율준수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최고 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실제 우리 평가 가이드라인 상에서 이거를 기속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일단은 이사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통해서 임명할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 질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C가 구축 차원이라면 다음 D는 편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평가 지표 이 부분이 좀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D1 자율준수 편람에 있어서는 내용의 충실성, 그다음에 내용 활용의 편의성, 지속적 개선 여부로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지표로 지표 통폐합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D2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기 CP 교육, 두 번째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 교육, 세 번째는 최고 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네 번째는 교육 훈련의 효과성 평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음영으로 색칠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D2.1 CP 교육과 정기 CP 교육과 맨 아래에 있는 교육 훈련의 효과성 평가 같은 경우는 중소중견기업 생략 지표이기 때문에 CP 등급 평가를 준비하시는 신청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체크하시라고 좀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D2.1.2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생략 지표입니다. 네, 다음 오퍼레이션이죠. 운영에서 우선 5원 사전 감시 체계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위험 평가 부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전 업무 협의 제도 부분, 세 번째는 직접 보고 체계 부분, 네 번째는 내부 고발 시스템 부분입니다. 지금 5.1.4.4 중소 중견기업은 생략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5.1.4.5에 제일 아래에 지금 포섭된다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는 인사 제재 시스템 부분, 그 다음에 인센티브 시스템 부분, 제재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와 반대부로 또 인센티브 시스템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차원은 우리가 환류라고 해가지고 피드백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의 반영 부분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효과성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 CP 컴플라이언스 운영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이 자리를 항상 빌거나 항상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가장 이 효과성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감히 CP 등급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CP 등급 평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가성비 높은 어쨌든 국내의 가장 컴플라이언스의 가장 전문가들인 CP 등급평가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로부터 20개 평가 지표로 각각 분야로 대별된 부분에 대해서 그 CP 등급평가 신청하신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각 20개 평가 지표에 실제 유지 강화돼야 된 잘한 부분과 그 다음에 수정 보완될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별해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올해 이제 가장 또 특기할 만한 부분이 후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CP 등급 평가위원회가 여태까지는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고시를 살펴보면은 최대 60인 이내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돼서요. 실제로 이제 CP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의 대폭 확대에 발맞춰서 등급 평가위원회 수를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어쨌든 맡게 되는 그 특히 이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각 평가 지표 척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런 피드백이 제시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평가위원 1인당 수행할 수 있는 어쨌든 뭐라고 해야 캐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문가의 수를 늘림으로써 각 CP 등급 평가에 신청하신 기업들이 내 기업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 그 20개로 개편된 부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 좀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점 부분에 있어서의 개편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저희 그 가점 부여 기준 중에 그 가점 배정 조정이 좀 상당 부분 일어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연속 평가 신청 기업이 최대 가점이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업, CP 도입 업체 등 지원이 최대 가점이 2점에서 4점으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 예전 기준에는 대기업은 0.6점, 중견기업은 0.5점, 중소기업은 0.4점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의 구분 없이 개당 0.7점으로 좀 단순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CP 확산기업 운영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그 자율 분쟁 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을 좀 분리 배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엔 시행 첫 해라서 단순히 1점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이 0.7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실적 부분을 0.3점으로 좀 세분화했습니다. 이 부분과 자세히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연속 평가 신청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3점, 4년 이상 연속 같은 경우는 최대 3점까지 부여되는 배점이 1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오히려 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CP 가점이 좀 축소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많은데 사실 이제 CP 등급 평가에 죄송합니다. CP 등급 평가에 연속 신청 기업은 과거 이제 CP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매우 저조할 때 있었던 그 제도였는데 이미 연속 신청 평가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우리 CP 등급 평가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생략 지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생략 지표를 희망 신청서에 이제 신청 당시에 체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도의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단 1회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 가점에 있어서는 실제로 연속 신청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하자라는 논의가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다른 CP 도입 및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공정위랑 2월에 그 설명회 진행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회 때 제가 언급드렸던 그때 당시에는 발표 당시에는 계열회사 같은 부분들도 다 적시가 되었었어요. 그렇게 좀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는 계열 회사끼리 실제로 왜냐면 계열 집단이 막 40개 계열사, 50개 계열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실적을 서로 주고받기가 될 수 있는 좀 폐단이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가 지금 실제 발생을 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인지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보시면은 평가 신청 기업의 협력 업체로 다시 돌아왔고요. 협력 업체로 돌아왔고 신청 기준 연도 직전 연도에 평가 기업 등의 CP 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아 이 자율준수 평가에서 최초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지원이라는 개념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평가에서 최초로 B등급 이상, B등급이 사실상 양호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취득했을 때는 그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인정되었다고 보고 이 협력업체 등의 그 수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되 대상 업체 수가 과거와 달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 없이 그냥 대상 업체 수 개당 0.7점으로 단순화하여서 실제 그 0.7점이면은 최대 가점은 이제 4점으로 확대한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0.7 곱하기 6, 그러니까 최대 6개까지 지원을 하면 그 이상부터는 최대 가점 4점을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개정된 부분, 예, 배점 측면이라든지 이 올해 이제 CP 등급 평가 가점에서 가장 큰 계량적 변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확산기업 부분에 그 운영 실적, 그 자율분쟁 조정기구 설치 운영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여기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동반성장지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동반성장지수가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또 제조 기업들이 또 이제 평가에 신청을 하는데 지금 거기서 정규 배점인 항목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저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CP 등급 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정규 배점 부분은 아니고 이제 가점으로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도입된 부분이고 작년에는 갑자기 이제 신규로 이제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설치된 실적만 인정하면은 당시 이제 운영 실적 최대 1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유효한 이제 조직도상의 조정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있어 최대한 좀 유리하게 가점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한 운영 실적을 설치 부분, 기구 설치 부분이죠. 기구 설치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유효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적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번에는 판단해보자라고 좀 이 부분이 또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등급 보류 미부여 부분. 그 다음에 법 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 보류 및 미부여가 가능. 이 부분 도입됐고, 다음엔 이제 등급 조정 및 등급 무여. 그래서 등급 조정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법 위반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1회당 기존 평가 등급을, 과징금 같은 경우는 1단계, 고발 같은 경우는 2단계 하향, 등급 무효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거짓, 그다음 부정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이를 무효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평가 결과 통지는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우리 과징금 감경 유인부여 과징금 감경 규정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저희 과징금 감경된 그 기준 및 상한의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과징금 경감 비율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돼가지고 보면은 지금 최대 50% 이내, 2004년 부분에도 최대 40% 이내에 뭐 이렇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저 부분인 것 같아요. 2008년서부터 14년까지 운영했던 게 등급평가 A등급 이상. 우리 지금 현재 인센티브 부여되는 부분이 다 A등급 이상 기준이잖아요. A등급 이상의 1회 감경해서 A는 10% 이내, AA는 15% 이내, 그 다음에 트리플 A, 최고 우량 등급이죠. 20% 이내. 이렇게 2014년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도 이제 CP 등급 평가 실무했을 당시에 이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국회라든지 이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이제 기사를 조회 보면 나오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외부에서는 CP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누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 당시 이제 또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강해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 2014년에 전격적으로 과징금 경감이 폐지가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또 이제 CP 등급 평가에 실제 신청하는
하는 기업 수도 또 감소하게 되는 또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되는 이러한 예전의 그런 이제 이력들을 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과징금 감경 상한으로 하되, 좀 사실 이번에 아까 했었을 때는 싱글 A 이상이었는데 14년도 폐지됐을 때는 이번에 도입되는 경우는 우수, 그러니까 매우 우수인 그 더블 A와 트리플 A에 대해 그 맞은 등급에 대해서만 과징금 감경 비율이 적용되고요. 그 과징금 감경에 아까 보시면 10%, 15%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기본 과징금 감경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등급, 더블 A 등급을 맞았을 때, 트리플 A 등급을 맞았을 때 부여되는 기본 과징금 감경 비율이고요. 요 하단에 보시면 그 과징금 감경에서 저 푸른 글씨로 보시죠. 조사 개시 전 당해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이제 5% 범위에서 추가 감경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으로 주어지는 건 10% 15%고 하단에 이 조건을 사업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과징금 감경 상한의 15%, 그다음에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20%로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기업들 간담회도 많이 했었고, 또 우리 CP 포럼 행사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각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편되면서 어렵사리 진짜 이제 다시 부활되는 과징금 감경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제 살려낸 좋은 기회를, 이 좋은 제도의 어쨌든 취지나 인센티브를 오랫동안 견지하는 게,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런 각고의 고민 끝에 단계별 설정안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포상 지원 등의 기준 정도 적용 제외 등, 적용 제외 요건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폐지됐던 과징금 감경 혜택 재도입에 따라 적용 제외 요건을 보완해 시정명령이라든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3호, 1호, 2호, 3호, 4호, 8호에 해당되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 공정거래법 제40조 보시면 가격 결정 유지한 변경하는 행위라든지 상품 용역 거래 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을 정하는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4호는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또 이제 제한하는 행위죠. 이런 부분이 있고, 8번째로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평가 비용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좀 신청 기업들이 다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용 이미 지금 대다수 기업들이 납부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내년에 들어올 또 기업들을 위해 또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660만 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평가 신청 직전 연도 기준으로 매출액 죄송합니다. 3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660만 원을 적용하되 3천억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돼서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평가 비용 면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특이사항으로 연성신청기업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감면 대상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최우등 기업인 트리플 A 취득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 비용을 면제하는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직접적인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등급평가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CP 등급평가 개요는 아까 중첩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CP를 도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가 이번에 대상 기업들 지금 평가 실적 보고서의 회계 기준, 그러니까 그 평가 보고서 기준이 2023년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중에 도입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럼 내가 이번에 평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질의들이 있는데요. 현행 우리 그 지금 지침 보면은 단서 규정에 지금 1년 미만이더라도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이 CP 등급 평가 신청해서 우리가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항상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CP 등급 평가 사무국에 항상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케이스별로 더 자세하게 더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1년 원칙론적으로는 1년 이상 기업이라는 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평가 기관 및 평가위원회 부분인데요. 이제 실제 우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금 공정위 위탁을 받아서 지금 계속 평가 절차를 지금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실제 저희 이제 CP 등급 평가 사무국이 있고 실제 CP 등급 평가 아까 20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된 분야 또는 CP에 대해서 경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제 추천 위원하고 그다음에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 협의회 추천을 포함한 그렇게 구성되어 외부 추천 기관 위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CP 등급 평가위원회가 올해 이제 대폭 확대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다음 평가 절차 좀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흐름인데요. 지금 저희 3월부터 이번 주 4월 12일까지가 지금 신청 기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3월 29일까지를 가신청 기간이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항상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실제 수수료 납부라든지 그다음 신청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은 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이제 실적 보고서나 가점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 신청 기간 끝까지 해서 이 부분은 좀 기업들의 좀 편의를 좀 고려를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 그에서는 이제 서류 평가, 그다음에 현장 평가, 이번에 또 신설된 부분이 심층 면접 평가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서류 보고서는 말 그대로 그 각 신청 기업들이 제출한 우리 CDOE 각 차원에 대해서 작성하신 실적 보고서를 각 평가 그 그룹 배분별로 이제 분배한 이제 각 위원들에게 이제 송부를 해서 이제 그 채점표에 이제 기재하는 작업이 서류 평가이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이 서류 평가 기간이 지금 이제 보통 되면 맞춰지면 한 6월 한 중하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서류 평가가 종료되면 바로 저희는 현장 평가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현장 평가는 실제로 이제 그 해당되는 평가위원들로 구성돼서 평가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한 조가 돼서 해당 기업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학예 휴가 기간하고 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서류 평가 기간 중에 미리 기업들 사전 조사를 해서 가장 이제 좀 편리하신 일정에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요건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심층 면접 부분인데 이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이제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큰 부분이 과징금 경감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징금 경감에 해당하는 AA, 그 다음에 AAA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층 면접이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 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기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면접 대상이 아닌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에서 종료된 거는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수 및 등급 산정 기간인데요. 점수는 서류, 현장, 면접,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그 가점표에 의한 가점 증빙 자료에 해당하는 가점을 검수한 가점가의 합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은 최상인 AAA서부터 D등급 6개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이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CP 등급
평가의 점수에 종합평가 점수가 이제 의결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통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통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또 조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검수하게 돼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전달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 등급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구축, 그 다음에 전파 확산,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보시면은 대기업은 7개 평가 항목, 20개 평가 지표, 48개 세부 측정 지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동일 하나 그 인력 예산 부분만 차이가 있죠. 47개 세부 측정 지표. 그다음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40개 세부 측정 지표입니다. 우리 또 실제 지금 우리 여기 또 계신 제약사 분들께서는 해당되는 뭐 중소중견기업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이 표시된 전자공시 시스템을 사용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시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네, 아까 살펴봤지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CP 등급 평가 관련돼 가지고 시정조치 공표 명령, 그다음에 과징금 감경 최대 이제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최대 20%, 더블 A 같은 경우는 최대 15%. 그다음에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평가증 수요. 평가증 수요는 뭐 어차피 그 싱글 A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이 요약표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요건 이제 최근 5년간 등급 평가 지금 신청 현황인데요. 아시다시피 2014년 그 과징금 감경 정 폐지 이후에 굉장히 5개, 7개 굉장히 이제 줄어들다가 한 21년, 22년 거치면서 16개,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8개 기관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공정거래법 이제 시행 개정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신청이 종료되진 않았지만 최근 이제 최근 한 10년 내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이제 28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를 쳤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CP 등급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는 기업들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는 것이 기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평가 내용은 좀 중첩된 내용이고요. 네, 좀 잠깐 좀 신청 절차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 기간은 2월에 설명회 때 공지해 드린 대로 신청 접수 기간이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이제 공고를 했고요. 네, 신청서 제출과 평가 비용 납부 및 평가 자료 제출은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별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하고 이제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부별 신청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서류 좀 말씀드리면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다음에 자율준수 관리자 확인서, 그다음에 서약서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억 미만인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하기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제도상 지금 아직 그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그 카드 결제는 지금 현재는 올해도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워낙 또 기업들 자료 제출하시는 또 기업들 그 정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코페어 전용 계정 메일인 cp@copeor.or.kr과 copeor.cp@gmail.com으로 동보 발송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대다수의 기업이 당연히 연락을 주시는데요. 혹시 제출하고 이 영업일 내에 접수하기 메일이 없을 시에는 저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저희 쪽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서류는 실적 보고서 저희 그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그 올라와 있는
지금 실적 보고서 양식의 기재 따라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준수 편람 한부, 그 다음에 그 자율분쟁 조정기구 아까 있죠. 그 말씀드렸던 가점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설치하고 운영 실적 한부, 그 다음에 타업체 CP 가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업 대상 업체가 작성한 지원 사실 확인서 한부. 이거는 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맨 아래 있는 거는 사실관계 확인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건 뭐 지금 이 3월 29일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당되는 이제 신청서, 가신청서 양식에 그 흑색으로 된 부분을 빼고 지금 이제 해당되는 기업 기본 정보만 적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수료 납부를 해주시면, 이걸 왜 대별해서 하느냐면요, 이번에 또 기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각 조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편성이랑 무엇이냐면 저희가 서면 평가 끝나고 지금 현장 평가가 지금 강화됨에 따라서 어쨌든 현장 평가를 실시를 할 건데 그때 조편성을 좀 각각 기업 소재 지역이라든지 뭐 기업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미리 지금 좀 확인하고자,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이미 벌써 3월에 가신청서 제출한 기업들은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쨌든 기업 여러분들이 CP 등급 평가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불편을 겪지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별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생략지표 신청이죠. 실질적으로 생략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속평가 신청 기업 같은 경우는 생략지표를 신청서 단계에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업들이 신청하신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가장 유리한 판단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CP 등급평가 신청 이력 아래, 그 다음에 CP 도입 운영 지원 여부 윗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생략 지표에 체크를 해주시면 그 해당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위원회한테 이제 배당할 때부터 이 부분은 사실 고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년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 드린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요건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2년간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기재해 달라고 하는데, 2년의 기준이 언제냐라고 이전 질문을 많이 들어주셔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평가 신청 직전 연도에 1월 1일부터 우리 평가 지금 올해 진행하는 신청 연도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일 기준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체크를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미리 이제 위반 여부 체크해 주시면 훨씬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 칸을 남겨놓은 겁니다. 예, 요거 좀 여기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적 보고서 부분인데, 지금 요 부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대다수의 또 우리 제약사 또 CP 등급 평가 참여 기업들이 워낙 또 잘 준비해 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보고서가 이제 지나친 어떤 경쟁이나 과열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용량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0페이지 이내, 중견 중소 기업 같은 경우는 250페이지 이내이고요. 연속 신청 기업 같은 경우는 각 단계에서 50페이지가 더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 및 본문은 별도 디자인 없이 실적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하고 자율준수 편람에 요즘 워낙 또 이제 기업들이 또 첨단을 달리다 보니까 QR 코드를 막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외에 별도 자료 제출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는 실제로 그 PDF 파일로 해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실제 실적 보고서 300페이지 내에 기재된 분량을 어쨌든 유효한 답안지로 간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 서류 평가를 이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분량 제한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한
또 요청 사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평가 대상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간혹 이제 제일 기초적으로 혼동하시는 게 신청 전 시점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보면은 뭐 2024년 2월, 3월 실적까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항상 평가 대상 기간은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참고할 부분이 실제 이제 서류 평가 기간 들어가고 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현장 평가 전에 각 위원들이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회사로 직접 연락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 CP 등급평가 공정거래조정원 CP 팀으로 먼저 전달이 되면 저희 이제 사무국에서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CP 팀의 이제 그 담당 실적 보고서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평가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실적 보고서 양식 작성 지침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표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달라진 이제 지표 통폐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8개 세부 측정 지표에 맞춰서 이제 바꿨습니다. 네. 아까 이 지금 서류 평가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 아까 혼동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요 채점표 상으로는 7단계고 저희가 종합평가 나갈 때는 D까지 해서 6개 등급입니다. 왜냐하면 F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류평가 채점할 때는 왜냐하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실적이 미비되거나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아예 미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당되는 배점이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채점 단계에서는 7단계의 척도로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종합평가 점수로 부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리플 A서부터 D등급까지 6개 등급이다. 요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또 CP 등급 평가를 이미 뭐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CP 등급 평가를 뭐 조정원에도 자료집들도 있고 하는데 뭘 처음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처음 이제 권장드리는 사안 중에 하나가 CP 등급평가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 사업을 맡기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평가 시 평가위원회에게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 자료를 참고해서 실적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부 측정 지표 C1.1.1을 보면 자 최고 경영자가 CP 행동강령 방침선언 도입 선포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활용한 뭐 이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최고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수준을 어떤 그레이드별로 나눠가지고 이 정도면은 더블 A 이상이다, 싱글 A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기된 경우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가 제일 우측에 제일 기재된 부분입니다. 이게 48개 세부 측정 지표별로 전부 다 이제 평가 기준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CP 등급 평가가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평가이기 때문에 뭐 A는 B고 B는 C다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가이드라인은 이 이번에 평가위원들도 배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CP를 준비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이 참고하시면서 이 CP 등급 평가 가이드라인과 이따가 말씀드릴 지금 각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1월에 공표 드리는 CP 등급 평가 우수 기업 실적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기초 접근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 기관이다 보니까 좀 직설적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 평가 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중립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 사례들을 또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CP 등급 평가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럼 이제 서류 평가 부분 여기 마서 마치고 현장 평가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현장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7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제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CDO이죠. 실질적으로 평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운영 사항이라든지 실적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현장 평가 항상 시행 일자, 확정 일자에서 7일 전까지 평가 일정이라든지 참석자 등의 세부 내용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참석자라 함은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담당 실무자고요. 기타 참석자는 최고경영자와 CP 부서 외 일반 부서 실무자 등인데 기업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최고 경영자의 참석 여부가 현장 평가에 실제 점수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은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담당 실무자 이 실적 보고서를 가장 잘 아는 그래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CP 담당 실무자를 꼭 배석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 보통 이제 총 소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90분 이내로 진행되는데요. 그 자율준수 관리자 및 CP 담당자 인터뷰 이제 실제 이제 이 인터뷰는 보통 50분 이내로 진행이 되고 그 인터뷰가 끝나면은 그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이 평가 결과를 논의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인터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뭐 보통 보면 현장 실사 작년에 혹시 참가했던 기업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내 어쨌든 ERP가 접근 가능한 룸에서 진행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 면접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 등급 평가를 참여한 모든 기업이 수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게 지금 보시면 이번에 확산 기업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정되는 행사는 항상 저희가 설명할 때도 공지 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실적 보고서 공개 협조부터 설명회, 심포지엄, CP 포럼, 실적 보고서 공개, 그 다음에 금년도 설명회까지 이렇게 가서 기업 활동 인정 행사를 끊었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어쨌든 뭐 각종 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조정원에서 하는 거 외에 어떤 사설로 이루어지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실적들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상 일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가끔 이제 요즘은 이런 기업 잘 없는데 참여 가점은 그 오프라인 참석을 전제로 하되 설문지 응답까지 완료해 주셔야 저희가 실제 이제 가점으로서 완벽하게 인정됨을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중첩되는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러면 넘어가서 24년도 CP 등급 평가 일정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좀 약간 중간중간 발표 내용에 좀 중첩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월 12일까지 신청서 접수 및 자료 제출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4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5월까지 이제 6월 초까지 보통 진행이 됩니다. 서류 평가에 돼 있고 서류 평가 기간으로 돼 있고 평가위원회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해당 기간에 있으므로 그 CP 담당자분들은 뭐 이와 관련돼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 성실히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월, 7월에는 현장 평가 일정 통보가 각 개별 기업별로 날 예정이고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현장 평가는 7월, 8월에 실시가 되게 됩니다. 예, 이 현장 평가 기간에도 평가위원이 추가적인 해당 과정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층 면접 평가는 해당 대상 기업으로 진행하되 이 부분은 현장 평가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점수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9월쯤 예정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그 실질적으로 뭐 이제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과에 대한 입력 기간을 반영해서 올해도 10월 말을 넘기지 않고 다 10월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평가 결과가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쨌든 루틴이 또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항상 기업 관계자분들 좀 불만 사항이셨던 분들이 매년 이 그 평가 통지 기간이 좀 일정하지 않다. 당연히 1년간 준비한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항상 10월에는 전체 종합 평가 결과 피드백 통지서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에도 좀 경주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CP 등급 평가 우수기업 고득점 지표 현황입니다. 뭐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그렇죠. 예, 뭐 우리 제약 관련된 제조기업 회사들이 많은데 그죠? 그 와중에서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동화약품이라든지 일동제약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이 또 우수한 고득점 지표의 평가 실적 보고서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요 사업 CP 자료실에서 전체 해당되는 실적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이때까지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저희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보고서 분량인데요. 이 중견기업 같은 경우 지금 250페이지로 제안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현장 평가 때 질의응답을 질문지를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통 사항이 왜 이 활동이 있는데 보고서에 담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고서 분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 중에 조금 임팩트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점수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분량 250페이지 분량을 넘었을 때 혹시 페널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장 아까 평가를 보니까 보고서 플러스 현장 플러스 심층 면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요 안이 올해 개정된 사안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이렇게 현장 평가가 보고서 이렇게 최종 평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두 가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량 제한을 풀어주실 수가 없다고 하면 현장 평가 때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소명을 더 하면 등급이 조금 변경될 수가 있는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제가 수행했던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실적 보고서를 준수하다가 좀 불이익을 오히려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평가 지표의 부분에 인지 좀 다시 줘봐도 될까요? 꼭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평가 지표 부분이 그럼 이렇게 편람 부분에서도 그랬고요. 네. 뭐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랬고, 네. 다양한 그래서 현장에서 와서 저희 쪽에다가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다가 안 넣으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250페이지 제한을 넘으면 혹시나 페널티가 있을까봐 그거를 준수하다가 보니 활동을 조금 못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조금 안타깝게도 그거를 반영은 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제약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거래법 이슈보다 약사법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넣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을 못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 주로 약사법 관련돼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이제
불량 준수를 오히려 역으로 불이익을 안 받게끔 이번에 이제 신규로 선임되는 CP 등급평가위원까지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현장 평가에서 다 소명이 돼서 득점해야 될 부분이 점수가 혹여라도 누락될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량 제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그럼 한 페이지가 넘으면 5페이지 넘으면 한 등급 감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이제 과거에 이제 너무 사과박스식으로 이제 막 너무 대량으로 들어오던 그런 정보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이 너무 과다한 이전 페이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반영 놓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실적 보고서제로 갖는 건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평가에 담는 제약이 지금 오히려 돼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 평가에서 특히 이제 그 평가위원들이 서면 평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리 좀 연락을 주면 이런 부분이 현장 평가 때 모두 어차피 현장 평가 한 번 더 모든 기업들이 가니까요. 이때 다 소명을 다 받아서 각 차원의 배점에 누락이 없도록 그거는 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좋은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효과성 검증이나 보고 같은 경우는 이게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4분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4년 1분기 때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 실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 행위 자체가 23년도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에 반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행사 개최 시점이 언제라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네, 법 네. 위반 사실 네. 등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 해당 기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23년 12월 달 거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게 24년도 1월 달에 수행이 되고 예. 그거를 다시 이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보고를 하게 된다면은 24년도 1분기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실적 보고서에 작성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보고한 게 24년도 1분기이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에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23년도 12월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에 작성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선생님 질문을 지금 여기 듣는 자리에서 해석하면은 어쨌든 4, 4분기 실적 자체는 2023년도의 행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 기간이 결국 4월에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 24년도 CP 등급 평가 일정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정이요? 예. 일정이 이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적용되는 일정인지 아니면 다른 평가 기관에도 유사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정이 이건 공식 일정입니다만 예. 네네. 모든 기관 다 동일한 일정. 예. 그렇습니다. 예. 평가 기관은 지금 이 부분은 CP 등급 평가는 저희 기관에서 하는 거고 다 이제 적용은 동일하게 되는 거군요. 예. 혹시 복수 기관으로 인지를 하셨는지. 예. 그게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등급 평가가 그 나중에 그 2년 이상 기관이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제대로 이해했고요. 실제 그거는 이제 공정위에서 위탁 기관을 지정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CP 등급 평가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금 단독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복수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7페이지. 예. 그 실적 보고서 분량 제한 준수 부분. 예. 거기 보면 옆에 실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에 예. 이제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뭐 준법 감시 자율 준수 그 범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한 10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사항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 제약사는 특성상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약사법상의 이제 리베이트 관련 그래서 아마 공정거래법에 있는 유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적 보고서 작성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본능적으로 리베이트 관련한 마케팅이나 영업본부에 대한 무슨 교육이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실적 그렇죠. 보고서가 예, 채워질 텐데 예, 예. 밑에 보면 뭐 업종명 관련 법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도 그 나머지 법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어도 예. 평가의 불이익은 없나요? 평가에 어떤 그 참여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표시광고법에 대한 어떤 제도도 만들었고 교육도 다 했지만 실적 보고상에는 제약업계 특성상 리베이트 관련한 그러니까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주의 실적 보고서로 다 채워버리다 하면 네. 평가하실 때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냐 예. 제도가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적 평가에서 올린 그 내용만 갖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평가 보고서에 아니 그걸로 인해서 뭐 직접적으로 바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평가위원 확대하면서 지금 고려하고자 하는 부분이 업종별 특수성을 발현하자. 지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게 지금 제약 업종도 있지만 건설 업종까지 지금 산업 지금 카테고리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가이드라인 자체에 문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까 그러면 이거 있으면 아니면 X 그렇게는 절대 하진 않습니다. 그건 처음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평가를 이번에 전 기업 도입해서 다 하겠다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질문 드렸냐면 예, 예, 제가 예. 2018년도에 18년에요? 등급 평가에서 이제 더블 A를 받긴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현장에서 오신 심사위원들 말씀이 예. 제약업계긴 하지만 예. 너무 약사법하고 이런 쪽이가 있다. 네네. 나머지는 왜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네. 혹시 지금은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질문 네. 드렸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공통적 기준을 갖고 업종별 특수성을 다 그 CP 등급평가위원이 전원 이제 어떤 A 위원이 이 생각을 갖고 있고 B 위원이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은 그 이후에는 더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저 예. 질문 그래서 제가 동시에 든 순서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예. 좀 우리 진행하시는 협회 쪽에서 그 순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가점 관련해서 네네네. 그 자료 협조 관련해서 자료 협조요. 예, 예. 그 지금 보면 예. 그 실적 보고서 외부 공개를 했을 경우 예. 가점이 0.4점으로 되어 있는데 가점이 0.4점.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연속으로 들어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해 실적을 공개를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0.4점 가점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연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전해 받았던 실적을 공개한다면 그 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가점이 있는지. 근데 그 해당되는 기간 자체가 예. 그거는 아까 유효 기간은 2년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직전 연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2년이 지나도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25년도에 25년. 등급평가를 신청을 한다 네. 하면 가점을 받으려면 이제 24년도에 받은 실적에 대해서 그렇죠. 공개를 하면 예. 근데 만약에 24년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고. 근데 23년도에 받았던 것을 공개하면 가점이 있는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을 해준다 이런 좀 예외 규정이 있진 않은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한번 좀 공정히 하고 미팅을 할 때 좀 얘기는 좀 해볼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좀 감안한다 이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질문. 네네. 예. 2023년도 현재 742개 기업이 740기. 예. CP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준 지금 도입한 현황을 어느 기준으로 파악이 된 건지 한번 사실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정교한 통계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그 공정경쟁연합회로부터 그쵸. 제공받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섭하는 통계 자료 수치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갱신이 계속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게 저도 이제 공정경쟁연합회 자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업의 회원사일 경우에 연합회 회원사일 경우에는 CP 도입했다고 많이 해서 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 그 근거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정확한 거 같진 않고요. 예. 또 하나 그리고 저희가 아까 CP 도입한 근거를 저희가 증빙할 때 네.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의 1000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공시 그리고 기타를 통해서 뭐 CP 도입 여부를 그 증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1년 CP 도입 여부가 1년 이상인지 그 체크를 할 때 말씀이십니다. 처음 그 신청서 작성할 때 예, 신청서 작성 당시 그러면 기준. 예. 저희가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식 1000명이라는 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근거를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시에 어차피 다트라든지 전자공시해서 네. 그 근거가 정확히 남지 않습니까? 일자가 그럼 네, 네. 최소 1년 이상 CP를 도입했다라고 그거를 증빙할 수가 있는데 자율준수 의식 1000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무슨 자료가 증빙이 돼야 1년 이상 도입했다라고 저희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천명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같은 행사라든지 예.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어페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공시 외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그럼 그거는 좀 이게 대충 이제 위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또 이제 재차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평가 그 현장 평가는 아시다시피 자율준수 관리자가 필수 참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재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예. 그 좀 전에 있었던 저는 건의 사항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의사항 전에 말씀해 말씀드렸듯이 주십시오.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CP 도입이라는 데를 신청받는 곳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전에 그 연합회에서 임의적으로 사전 조사한 거라서 어떤 CP 도입 통계. 예, 그래서 예. 그 공정위랑 이제 협의해 주실 때 CP 도입을 할 수 있는 뭐 지금 조정원에서 대행을 해주시니까 어떠한 사이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신청하는 서류도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신청 유무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좀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CP 등급 평가도 앞전에 교육 자료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업 수만 나오고 있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트리플 A 이상에 대한 그걸 여쭤보면 뭐 개인 그 기업의 그 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해주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도 더 CP가 더 발전한다고 그러면 산업군별로에 대한 조금 숫자를 하더라도 산업군들에도 좀 자세한 현황을 좀 숫자라도 좀 알려주셔야 제약업계에서도 어느 정도가 참여하고 타 산업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좀 교육도 하고 네. 경영진에 보고할 때도 예.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별 그런 점수 부분들은- 공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산업별로 지금 그 우리 제약업계에서는 몇 개 기업이 참석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는 공개를 이제 해야 저희가 찾아보려면 연간 끝나고 그 예. 공정에서 발행하는 백서에만 간단하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터넷 기사 보면은 뭐 참여 기업 수라든지 이런 평가 결과도 예. 조금 중구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 관리를 할래도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조금 더 조정원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또 이제 필요한 정보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개별 어떤 통지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부 보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업계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 또 이제 실무 공정위하고 실무 미팅할 때 고견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앞에 후속 일정이 있어서 질문 여기까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